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해군 통합기수하고 관련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청도 해병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된 이후에 입대한 기수가 264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264기까지는 해병대로 입대를 했고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후 처음으로 들어온 기수는 265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방송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더 많은 선배님들께 확인 전화를 해서 100%는 아닙니다만 98%는 자신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98%라는 것은 아직 264기 선배님과 직접 통화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루하다고 짜증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으로 입대한 마지막 기수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263기가 맞다. 그리고 그 다음 기수 264기가 바로 해군 해병의 시작이다. 간단히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73년 10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63기는 73년 7월에 입대를 했으니까 해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통과. 그런데 264기는 한 달 후인 8월에 입대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무슨 이유에선지 무려 3개월을 건너뛴 73년 11월에 입대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해군 해병의 시작이다. 만약에 264기가 정상적으로 8월에 입대를 했다면 이 264기가 해군 해병이 되기 전에 해병 마지막 기수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어쨌든 263기가 마지막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군 통합 기수가 없어진 시기와 관련해서 85년 2월에 진해로 입대해서 후반기 교육을 포항에서 받은 518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518기가 아닌 517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진해 마지막 기수는 517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517기는 2월 5, 6일경에 진해로 입대를 했고, 그 다음 기수인 대구 경북 징집 518기는 2월 10 며칠 날 포항으로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개 기수가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517기가 진해 군번이긴 하지만 훈련 기간이 4주로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517기하고 518기는 부대 배치를 같이 받았다고 하는데, 입대는 비록 일주일 차이였지만 실무에서는 진해 군번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항 군번 1기 518기는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징집의 포항 군번. 당시는 모든 선임들이 100% 진해 군번이었으니까 517기는 518기에 비해서 엄청 인정을 받았겠죠. 실무에 같이 갔어요, 이 두 개 기수는. 이 얘기는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고 해군 해병으로 입대한 선배들이 물개니 해군이니 하는 수모를 당해가면서 실무에 갔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현상. 즉 85년부터는 오히려 진해 군번이 더 인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튼 진해 해군 통합 기수의 마지막은 517기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어청도 얘기를 하게 되면 해병대 예비역 거의 99.9%가 성질을 내실 것 같아요. 자기가 근무한 것보다는 너무나 이게 편하게 근무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 놀리거나 성질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있었던 얘기니까, 뭐 또 해병대라고 다 고생해요. 또 이렇게 좀 꿀 빠는 군데도 있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디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어청도 해병대의 주인공은 하후 80자, 정확한 기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입대한 분이라는 것만 밝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그리고
김포 2사단, 강화도 서북쪽에 보름도, 교동도, 말도 이런 해병대가 주둔하는 섬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청도에도 해병대가 있었다. 이 얘기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청도가 어디에 있냐? 대청, 소청, 어청. 그래서 소청도 밑에 있다? 네, 말은 맞습니다만 소청도 밑에서도 아주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까지. 아니 씨발 내가 살다 전라도 어청도에 해병대가 있었다고? 아유 군설 이주석 이 자식이 요즘 맛이 갔나? 엠마 구라를 치려면 자자 해병대가 울릉도에 있었다고 채 그래야 좀 먹어주는 거지. 어청도가 뭐냐? 어청도가 쪽팔리게 좀 유명한 섬을 팔아 임마. 너 해병대 맞아? 그리고 이걸 우리 해병대끼리만 보는 거면 네가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막 육군도 보고 공군도 보잖아. 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야 육군 출신들이 그래요? 그 섬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섬엔 뱀이 많다면서요? 우리 친구는 해병대 갔다 왔는데 그 섬엔 호랑이 늑대도 산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관심을 끌면 구독자도 늘고 얼마나 좋아. 멍청한 자식. 앞으로는 막 울릉도 대마도 이런 섬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마. 응? 대마도? 거긴 일본 육전대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나저나 어청도가 어땠어요? 가보셨어요? 전 월미도 근무할 때 가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라칠 거면 울릉도처럼 먹어주는 섬을 팔라고 하셨는데 울릉도에 해병대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대한 92년도까지도 해병대에 있었어요. 아무튼 울릉도 해병대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어청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어청도는 어떤 섬이냐? 이게 군산 앞에 있는 섬인데요. 강화도 옆에 있는 말도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군산서 배 타고 들어가면 인천서 덕적도 가는 것보다도 멀어요. 아무튼 여기에 해병대 하사 1명 그리고 병 10명 총 1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뭘 했냐? 놀러 간 건 아니죠. 해병대인데 해군이나 육군 가지고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해병대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육군 가지고서 안 된다는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냥 총 들고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백령도 연평도 그 서해 5도 육군이 맡으면 무슨 큰일 나요? 지들이 하기 싫으니까 해병대한테 넘긴 거지. 육군 수방사가 백령도로 들어가고 해병대가 수도 방해하면 안 돼? 그러면 대통령이 잠이 안 오겠구나. 어쨌든 당시 이 어청도에는 해군 전탐기지가 있었는데 기지장은 해군 소령 그리고 부장. 해군은 정장 바로 다음 직책을 부정장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부장. 그러니까 기지장 밑에도 부기지장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부장. 위관급 장교가 있었고 다른 보직 전탐 이런데 소위 중위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해군 전체 인원은 5, 60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해병대 11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이 어청도는 202 방어전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속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는 사이다가 뜬 게 아니라 201 방어전대. 그러니까 인천 이쪽에는 201 방어전대, 저쪽 전라도 쪽에는 202 방어전대. 그 밑에는 3함대. 이렇죠. 지금은 201은 인천 해역 방어사령부인가 뭔가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월미도에 있던 해군 2함대가 평택으로 내려갔잖아요. 어쨌든 제가 근무할 당시에 어청도에 해군 전대가 있었다는 건 그 섬이 아주 중요한 섬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군에서 말하는 전대는요. 이렇게 돈을 집어넣고 허리에 차는 그 전대가 아니에요. 지상군식으로 얘기하면 연대급입니다. 연대급. 대령이 전대장이에요. 제가 있을 때는 202 방어전대는 중령이 했던 것 같아요. 전대 위에는 함대. 투스타가 사령관이죠. 지상군은 사단장? 근데 해군들한테 함대 사령관 투스타를 육군 사단장하고 동급이라고 얘기하면 엄청 승질내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실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해 바다에 1함대, 서해 2함대, 남해 3함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해군들은 일함대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육군 야전군 사령부 포스터가 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일함대는 원주에 있는 육군 1군 사령부하고 동격이고 인천 2함대는 용인에 있는 육군 3군 사령부하고 동격이라고 그래요. 아, 엄청 자부심 강해요. 아, 육군에서 3스타 군단장 하는 사람이 별 4개짜리 참모총장 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3스타가 한둘이야? 근데 해군은요, 2함대 사령관 하면 거의 50%는 넘어요. 나중에 이 양반이 참모총장 한다니까요. 뭐 해병대가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해병대 1사단도 먹어줘요. 소문에 의하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대 초에 포항 1사단 와서 둘러보더니만 아, 내도 이런 사단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 파주 거기서 뭐 1사단장 하면서 임진강 그 강변에다 병력 죄다 깔아놓고 뭐가 있어 거기에. 에? 근데 포항에 와보니까 아유 사단 총원 10,000명을 거의 한 울타리 안에다 모아놓고 1사단장 가오가 이게 죽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웠겠죠. 그나저나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아, 요즘 또 예전 버릇이 나오네요. 어청도? 어청도. 이 어청도에서 근무한 일개 분대급 해병들이 거긴 왜 있었냐? 일단은 대간첩 작전하고 기지 경계 작전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대 서남해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섬에도 해병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일단 이 어청도를 기준으로 북쪽, 그러니까 대천 해수욕장 맞은편의 외연도, 그리고 어청도에서 군산 방향으로 오식도, 여기에도 해병대 일개 분대가 근무를 했고요. 부산 가덕도, 그리고 남해의 또 다른 섬 하나를 더하면 총 5개 섬의 해병대가 있었는데, 마지막 섬 이름은 제보자께서도 보름도 비슷하다고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 보름도는 아닐 거고요. 아무튼 이 5개 해병 분대는 진해에 있는 당시 해병 함대 파견대 소속으로서 해군 기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나? 첫째, 먹는 거. 이런 격오지 부대들은 쌀이나 기름 같은 것만 보급을 해주고 부식 같은 거는 현찰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맞게끔 현금이 정확히 나왔겠죠. 뭐 하긴 뭐 띄어 먹으려면 몇백 몇천 명씩 되는 그런 부대에서 한 10%씩만 띄어도 목돈이 되지만 이거 뭐 해병대 1개분대 여기서 90%를 띄어봤자 그 돈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90%씩이나 띄는 게 어딨어? 굶어 죽으라고? 아, 띄어 먹는 놈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여기는 규정대로 제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군산에 나가서 부식거리를 사다가 반찬을 해 먹었는데 지급된 돈을 남기지 않고 전액 반찬거리를 사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전액하겠다고 부식을 덜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짱박아 뒀다가 걸리면 바로 영창이죠. 이 돈 또 헤쳐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헌병대 끌려가서 몇 대 맞아봐. 쓰라는 대로 다 쓰는 거지. 아무튼 양이 너무 많아서 먹는 거보다는 버리는 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기지 근처에서 돼지 키우는 집은 논한 거죠. 이 어청도는 무인도가 아니에요. 인구가 제법 됩니다. 지서도 있고 다방에 술집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동네 처녀들도 많았대요. 해군 애들은 발전기에 뭐 레이더 돌리고 그거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서 시간은 부대 밖을 싸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대원 10명 중에서 4명은 산꼭대기에서 교대로 정문 근무를 쓰고 4명은 저 아래 바닷가 초소에서 근무를 쓰고 그럼 남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방 레지가 지겨우면 순이란 동네 처녀들 꼬시러 다니고 뭐 아무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동네 처녀들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뭐 별거 없어요. 70년대 처녀 총각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은 거지. 그때는 처녀가 저고리 걸음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노래 가사만 그런 거예요. 뭐가 수줍어? 죄졌어? 아무튼 당시 해군에서는 전탐기지는 전부 무슨 별장이라고 불렀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우도 얘기를 할 때도 거기를 우도 별장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청도는 산정,
그러니까 산꼭대기 산정별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4명이 기지 정문에서 근무를 쓰고 또 4명은 해안 초소 근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기 분대장을 뺀 대원들이 총 1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명 빼기 8명, 2명이 비잖아요. 2놈은 어디 간 거야? 마을에? 그건 4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면서 쉴 때 거기 가서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마을에 가는 거는. 그럼 어디 간 거야? 이 2명은. 궁금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2명은 항시 휴가자였대요. 여긴 휴가를 어떻게 가냐 하면요, 한 달 반, 그러니까 45일을 근무하고 나면 15일 휴가를 간대요. 이러면 2달에 한 번은 보름씩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당시 복무기간이 36개월인데 이런 섬에는 이등병 말년 아니면 이제 갓 일병을 단 해병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원들은 어청도에 온 순간부터 군대 생활이 대충 30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 30개월 동안 2달에 한 번씩 15번을 15일씩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계산되세요? 15 곱하기 15 225. 머리 좋다고요? 머리가 좋기 개뿔이 좋아요. 미리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해병대 왔겠어요? 공군에서 전투기 모는 거지. 지금 대한항공에서 보잉 747 아니면 뭐 에어버스 330 이런 거 모는 거죠. 근데 조종사는 정년이 몇 살까지예요? 또 셌나 이런. 괜히 머리 좋다는 얘기 해가지고. 아무튼 휴가 기간이 총 225일이라고 했죠. 그럼 7개월 반이에요. 근데 골 때리는 건요, 이건 비공식 휴가예요. 분대장이 그냥 지 마음대로 보내는 휴가예요. 기지장 찾아갈 필요도 없대요. 그 해군 중위 아까 얘기한 부장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 가서 누구누구 휴가증 2장 이러면 바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건 진해에 있는 함대 파견대가 모르는 거예요.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만 오는 데래요. 뭐 국회 국방위원 조카가 거기가 있는데 함대 파견대 해병대 대령이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자기도 별 달고 싶으면 가끔씩 국방위원 보좌관한테 전화 걸어서 뭐라고 했을까? 보좌관님, 그 의원님 조카분. 이러면 보좌관이 누구요? 있잖아요. 의원님이 해병대로 보내서 신경 좀 쓰라고 한 조카 김일병님. 씨발 대령이 무슨 일병한테 님자를 붙여? 응?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농담이지. 근데 진해에서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진해에서 휴가 명령이 내려온대요. 25일짜리 정기 휴가. 물론 이걸 백령도처럼 25일을 통째로 쓰진 않죠. 섬이라고 해봤자 백령도, 연평도 같은 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15일, 10일 이렇게 쪼개서 2번을 쓰면 이거 계산이 어렵네요. 아까 15일씩 15번 나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15일짜리 2번, 열흘짜리 2번. 그러면 휴가 일수만 275일. 정확히 9개월입니다. 씨발 군대 생활 30개월 남았는데 거기서 9개월을 휴가 나가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국회 국방위원 백으로 오는 데면 말이 되긴 되네요. 아무튼 여긴 장군 백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민대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부대로다가 편지를 써서 제발 휴가 좀 내보내지 말라고 애걸복걸했대요. 왜? 나올 때마다 쌈박질 했잖아요. 링 흔들고. 생각해보세요. 해병대 간 아들놈이 남은 군대 생활 동안 19번이나 집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마다 쌈박질하고 육군 헌병들이 집으로 와서 아들 어디 갔냐고 뭐 아궁이까지 뒤지고. 대원들 중에서 휴가 기간이 남았는데도 일찍 들어오는 놈들은 100%래요. 좀 큰 사고 친 애들. 일단 해병대 안에 짱 박히면 육군 헌병이 못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맞고 들어온 해병들이 고생하는 거지, 때리고 들어온 해병들은 영창에서도 대우받아요. 제가 소대장 할 때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들어온 놈은요, 누가 봐도 존나 맞은 건데, 제대할 때까지 10대 1로 싸우다가 9명 쓰러뜨리고, 뭐 마지막 한 놈, 그놈 갖고 목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끝까지 우겨요.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 연락이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 오토바이 타다가 논두렁에서 굴른 거래요. 그럼 그렇지, 걔 쌈 못해요. 아무튼 먹는 거, 휴가, 이거만큼은 아마도 해병대 최고의 근무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해병들과 5, 60명의 해군들 관계는 어땠을까? 일단 당시 이 하사분 나이가 19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청도에 딱 들어가니까 해군은 기술군대니까 중상사들이 많잖아요. 그 양반들 얼굴을 보니까 30대 삼촌뻘, 40대 아버지뻘 엄청 많더래요. 근데 경례를 안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일단 그 중상사들하고 얘기할 때는 존댓말을 안 썼대요. 그냥 야, 자. 안 믿어지죠? 아, 좀 그래, 나도. 물론 이분이 1년도 안 된 하사지만 하사 계급장을 달았겠어요? 마이가리는 기본이지, 중사. 근데 이분도 상사 계급장을 안 단 걸 보면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군대가 계급사회라지만 19 먹은 놈이 상사 계급장 달고 있으면, 아이고, 참나. 참 자세 났겠다. 그리고 대원들은 전부가 병장. 그러니까 점잖은 해군 중상사분들이 이 조카뻘 해병 마이가리 중사가 뭐 무서워서 그걸 받아줬겠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거 제보해 주신 그 선배님이 나한테 욕할 것 같아요. 내 전화번호 그 핸드폰에서 삭제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분을 까는 얘기니까. 이 선배님한테서 나올 얘기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왜? 이분은 백은 없는데 거기 어청도 거기를 발령받은 거잖아요. 1년도 안 되는 하사가. 처음에 3연대에서 근무하는데 사단 인사처에서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 못 가고 오후에 올라갔더니만 거기 선임 하사가 늦게 왔다고 한 10몇 대를 때리더니만 이 개미 새끼 뭐 누구한테 백을 썼냐면서 또 10몇 대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꼼뽕 매고 진해로 갔더니만 진해에서 보급병과 동기생이 너 무슨 백이냐, 여기는 해병대 최고의 백을 가진 사람들만 가는 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씨발 백은 무슨 백이야, 난 해병 가방도 없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청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백도 없는 양반이 여길 가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선배님 말씀이 해병대에서는 백보다 무서운 게 꼴통이래요. 즉 자기가 말단 소총 소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대형 사고를 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청도 같은 섬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격오지로 소문난 이상한 섬들 많잖아요, 해병대는. 그런 데는 이런 분들을 보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데 가면 이거 하사 1호봉 이분이 사령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해병대 하사가 사령관 하는 그런 부대 있어요? 아무리 소대급이라고 해도 하사면 중간간부인데. 그래서 어청도를 보내면 사령관이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중에서 해군 중상사들은 다 야자트고 해군 중위, 걔도 그냥 장교대고 안 했대요. 딱 한 사람, 그 해군소련 기지장, 그분한테는 존댓말을 했다고 그래요. 해병대원들도 해군 중상사들한테 존댓말을 하긴 했는데 말끝이 엄청 그 애매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 해병대 하사로서 이 정도 파워면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백령도 중대장은 명함도 못 냅니다. 깨갱. 그럼 백령도 대대장, 중령도 이분보다는 파워가 약할 것 같습니다. 왜? 백령도 대대장은 여단장이 불시에 순찰을 오거나 비서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저녁 여단 간부 회식 있으니까 나오라고. 아니지만 오늘 마누라 생일인데 가끔 그렇게 짜증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청도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순찰을 들어와? 진해에서 부산 가서 경부선 타고 천안에서 장항산 갈아타고 군산까지 와서 배 타고? 불가능해요. 오죽하면 진해 함대 파견대하고 직통 라인이 없었대요. 아니 전화나 무전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진해에다가 급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군산까지 배 타고 나가서 군산경찰서에서 경비전화로 진해랑 통화를 했대요.
이 정도인데 진해에서 어떤 놈이 들어와. 그나저나 최근에 70년대 사연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동시대에 근무하신 선배님들의 사연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이면 10명의 사연이 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연세가 70 전후이신 이분들에게서 기순이 근무지지하는 뭐 이런 걸 막론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깊숙이 관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말이 어려운가? 그냥 공통점이 느껴진다 이런 뜻이에요. 관통은 무슨 지발로 잘난 척하긴. 나도 니만큼 배웠어 임마.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쏘이 때는 한 꼴통 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초단이라고 하면 70년대 이분들은 한 7단, 8단 단수가 엄청 높아요. 같은 해병대끼리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꼴통일 수가 있어요. 19살 해병대 하사가 작은아버지뻘 해군 상사한테 반말을 하는 게 아니 그 해군 상사가 야 우리 말 트자 설령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지 반말이 나와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싸워. 뭘 깨트려 술병 같은 거. 어청도에서 해군 전탐기지 그 필수 요원들을 빼놓고 한 40명이 해병대 몇 명하고 그 소풍을 갔대요. 소풍? 참나 그 기시장 해군 소령 그 자식도 웃긴 놈이지. 군인이 무슨 소풍이야. 소풍은 설령 놀러 간다고 해도 야외 전술훈련 뭐 행군훈련 이러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상부에다가 보고하기도 좋고. 근데 바닷가에서 잘 먹고 처마시고 놀다가 쌈이 났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해군 수병이 우리 해병대 중위한테 반말하고 손찌검하면 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소주병 깨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해군 애들도 솔직히 문제는 있어요. 쪽수가 40대 몇이잖아요. 그런데도 도망을 가? 참나 쪽팔려서. 그리고 군산 앞바다 50도에도 그 일개 분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물이 빠지면 군산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 매립이 돼서 위성지도를 보니까 섬의 형태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해병대원 2명이 그것도 일병 술 먹고 들어오다가 물이 차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바닷물 엄청 먹었겠죠. 그거 엄청 짠데 어쨌든 간에 죽지 않고 허우적대면서 이제 군산 쪽 육지로 다시 나왔대요. 근데 거기가 군산 비행장도 있고 중요한 데니까 육군 애들이 경계 근무를 쓰는데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나왔으면 다음번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대로 복귀하면 얼마나 좋아. 술도 확 깨고. 근데 이 해병 2명이 육군 초소에 가서 육군 중위 소초장을 왜 팼대요. 왜 팼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 이유가요. 자기들 그 물에 빠져 죽는데 그걸 안 구해줬다고 그래서 팬 거래요. 육군 초병이 뭐 구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무슨 뭐 유대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려면 평소에 육군한테 좀 잘 하든가. 맨날 술 먹으러 왔다리 갔다리 뭐 하면서 근무서는 육군들한테 돌멩이나 던지고 그 앞에 가서 바지 내리고 오줌이나 싸고 흔들고 야지 놓고. 이 하사부는요 포항 3년대에서 무슨 사고를 쳤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전 해안방어를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구룡포 호미곶 지금 거기 가면은 이제 바다에다가 이렇게 손바닥 조형물 이렇게 이제 뭐 갈매기 이렇게 똥 싸질러 놓은 거 그거 있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분초장을 했는데 그 뒤에 육군이 운영하는 무슨 우리나라에 뭐 딱 5개밖에 없는 뭐 마이크로웨이브 무슨 중계기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충무대인지 뭔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가 12월인데 다음 달 1월 초에 완스타 진급을 하는 대령 진급 예정자죠. 이분이 거기 부대장인데 집차 타고 퇴근하다가 이 해병대 하사가 동기생이랑 술 먹고 걸어가니까 뒤에서 빵빵 됐을 거 아니에요. 길 비키라고. 뭐 그러다가 쌈이 났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쌍방? 그런 게 우리 쪽 과실이죠. 100%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내일 모레 장군 진급하는 대령이 눈밭에 저만큼 쭉 뻗었대요. 던졌나 어떻게 했나. 아무튼 맞은 거죠. 그런데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에휴 자식들 이놈들도 문제예요. 에? 아 거기에 뭐 한 서너 명이 있었는데 술 취한 그 해병 하사 둘을 못 이겨. 아무튼 이 해병대 하사가 집차를 운전도 못하면서 차를 몰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빠졌대요. 그 집차가. 그렇게 술 먹고 겨울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신이 확 깰 거 아니에요. 일이 너무 커진 걸 안 거예요. 결국은 이분 동기생이 돌멩이를 짚더니만 자기 앞니빨을 이렇게 팍 때려가지고 이빨을 몇 개를 부러뜨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해 공갈단? 그런 게 어딨어요. 상대는 뻗고 다 도망갔는데. 그게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 육군 애들이 개머리판으로 자기를 때리는 바람에 자기가 정당방위로 그렇게 했다고 그 증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자기 이빨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잔대가리인가? 너무 영악한가? 아무튼 그 집차는 못 찾았대요 결국. 그리고 그 장군 그 진급 예정됐던 대령도 나가리 진급 취소. 결국 별 못 달았대요. 아유 나 참 남사스러워서. 나도 해병대지만 옛날 해병대 진짜 꼴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1200자 해병대원들을 보면서 저는 후배들이 나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또 저 같은 80년대 해병대를 얼마나 꼴통스럽게 생각할까, 이런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후배들을 나약하니 뭐니 얘기하지만 그러고 보면 과거에 비해서 해병대가 아주 좋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은 결코 해병대의 무용담 또는 라떼는 이랬어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님을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 선배님들의 이런 행동을 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나이 60이 돼 보니까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땐 그랬으니까. 그냥 70년대 해병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였다. 그냥 사실로서만 남기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나머지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자랑을 하냐, 해병대의 부정적인 면은 얘기하지 말자, 아니면 역시 옛날 해병대는 멋있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청도 해병대 여긴 모든 게 파라다이스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구타. 그럼 그렇죠. 당시에 구타 없는 해병대가 어딘들 없었겠습니까? 아무튼 당시 고생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몇 편을 연달아서 260자 선배님들의 얘기를 다뤘었는데 300자 선배님들의 제보가 좀 저조합니다. 많은 사연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